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이 농지를 구할 때 주로 이용하는 농지은행. 지금까지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만 해당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중단되며 문제가 발생한 친환경 농과 육묘업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강창호 기자가 정부의 농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농지은행 제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농지를 쉽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해 농촌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를 포함한 농식품 분야 적극 행정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비농업인이 가진 농지도 매입 대상 농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농지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수탁하고 농업법인이나 농민에게 땅을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줘 농민들의 영농 규모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도 임대수탁 사업에 포함되면서 농지 공급 물량은 867헥타르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과 귀농인들의 농지 임대 수요가 4에서 5월경 가장 높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지만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창농하려고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임대 농지를 확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농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또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의무 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인증서만 먼저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 농업 관련 의무 교육이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규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원하는 친환경 농가들은 인증서를 우선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묘업 등록 대상자 의무 교육은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업 등을 이유로 서둘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1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한시적 계절근로 대상 확대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민단체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검토 중이며 필요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농민수당 도입 과정에서 농민들과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과정의 난항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농민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도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농어민 수당 70만 원을 7월부터 일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시군 단체장들이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농민단체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농어민 수당을 연내 지급하라고 강원도와 시군에 촉구했습니다. 당초에 5개 시장 군수가 콜을 안 해줘서 기다렸는데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년으로 하자 막연히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충북도에서는 농민단체가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충북도의회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집행부가 농민대표와 농민수당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도 경제적 부담으로 농민수당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에서도 농민수당 조례안이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에 부딪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와 충남도는
농어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고 제주도 등은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각광받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농가 소득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농민수당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던 지자체 일부가 예산 확보와 같은 현실적 문제 앞에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 농민수당 도입에 기대를 품었던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농민들이 희망하던 1순위 농정 공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농산물 수급 안정입니다. 그만큼 해결이 시급하다고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토로하는 문제인데요. 매년 생산과잉으로 밭을 갈아엎는다는 소식이 언론에 끊이질 않는데 과연 해법은 없는지 기자의 눈에서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최근 이곳에선 정부의 마늘 수급 안정 대책 보완을 촉구하는 농가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산 햇마늘의 과잉 생산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지난 3월 500헥타르 이상 마늘밭을 사전 면적 조절한 데 이어 이달 초 다시 5만 톤 이상의 물량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지난해 실패한 양파 수급 안정 대책과 판박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마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배추와 쪽파, 대파 등 수많은 품목이 수급 불안으로 농가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파, 마늘, 대파 등 주요 양념채소가 최악의 가격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안은 가격이 폭락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공급이 수요보다 한참 모자랄 때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언론은 일제히 밥상 물가 폭등이란 보도를 쏟아내고 정부는 수입이란 카드를 꺼내듭니다. 심지어 최근 공영 도매 시장에선 대형 도매법인이 수입 양파를 경매에 붙일 것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격이 양파 20kg 한 망에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금년에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농민들이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는 정부와 대통령 직속 농특위 등이 산발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농특위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격리나 소비 촉진과 같은 사후 대응보다는 적정 생산을 통한 사전 수급 조절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류 수급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약 재배 비율을 높이는 게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장 격리 사업은 계약 재배에 참여한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제도는 바로 의무자조금입니다. 생산과 유통에 관해 자율 조절을 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급 조절 수단이란 설명입니다. 고무적인 건 올해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이 본궤도에 올라 7월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무자조금이 무, 배추 등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량이 과잉돼서 의무자금 단체에서 수사조절 명령을 내리면은 결국 개별 농업인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게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가격 안정을 시키는데 이 의무자금 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농업 관측이 보다 정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농경연은 과거 표본 농가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벗어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실측조사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재배 면적이 누락돼 관측의 정밀성이 떨어질 가능성으로 일각에선 농협에 의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1960년대 채소 생산 출하 안정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 긴급 수급 조절, 채소 가격 보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소 공급 안정기금을 설치해 가격 손실 보전 사업을 벌이는 한편 자금률 증대를 도모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제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밭을 갈아엎으며 눈물 짓는 농민이 언론에 조명되는 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의무자조금 전면 도입과 농업관 측의 정밀화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배송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계약재배 농가에게 생산 원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생산 원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학교급식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360여 농가에게 전국 최초로 생산비의 51.5%를 현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농가들이 납품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전북도는 2차 추경 예산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생산 원가 산출 및 납품 수량, 품목 등을 확인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3, 4월에 소비 촉진 특판으로 소진된 친환경 농산물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북도의 이번 지원으로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서울시 도농상생 프로그램으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생산비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전북도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 재배하고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2개월간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되면서 생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교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갈 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폐기하거나 아니면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북도의 계약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을 시작으로 계약 연기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산지 쌀값이 드디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쌀값은 매달 5일과 15일, 25일 세 차례 집계되는데 두 순기 연속 상승을 보인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수확기가 되기 전 계절 진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소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약보합세를 이어가던 산지쌀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산지쌀값은 4월 15일 18만 9,668원을 기록한 후 4월 25일 18만 9,720원, 5월 5일 18만 9,764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달 5일, 15일, 25일에 조사하는 산지쌀값이 두 순기 연속 상승한 건 올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지쌀값이 3월 말 바닥을 찍었고 그 이후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값은 3월 25일 18만 9,520원을 기록한 이후 5월 5일까지 0.13%, 244원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수확기보다 산지쌀값이 낮은 역계절 진폭 현상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에 선행하는 벼값이 지난해 수확기와 견줘 40kg당 1,000원가량 높게 나오는 등 산지에서 쌀값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상승하느냐,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느냐, 그 정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변수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산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밑돌아 쌀값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쌀 수요 감소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만 해결된다면 앞으로의 쌀값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량적인 수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5월 한 중순부터는 좀 풀릴 거라고는 저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산지 쌀값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산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안동대학교 연구진이 전국 말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검은 말벌의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진청과 연구진은 등검은 말벌이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등검은 말벌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외래 침입종으로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후 2019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말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체 말벌 개체수에서 등검은 말벌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엔 연구 과정에서 채집된 말벌 중 등검은 말벌이 약 49%였지만 2019년엔 전체에서 약 7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농진청과 연구진은 등검은 말벌은 주로 꿀벌을 공격해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고 도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등검은 말벌이 별명이 꿀벌 헌터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양봉농가의 피해가 매우 높고 대부분 둥지를 도심지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밀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죠. 연구진은 등검은 말벌로 인한 양봉 피해 비용과 방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연간 피해액은 최소 1,7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포함했을 땐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등검은 말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제 방법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등검은 말벌에 대한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말벌집 제거, 그물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검은 말벌을 방지하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방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말벌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 소재한 옥수수 재배 농장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예찰 강화와 빠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벼와 작물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제주 서남해안 옥수수 주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 조사와 트랩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의심되는 해충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밀양농협은 딸기, 사과 등 지역 농산물 95톤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해 9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농협은 지난해 12월부터 딸기와 사과, 파프리카, 오이맛 고추, 가지 등의 지역 농산물을 홍콩과 베트남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성수 조합장은 우수한 밀양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해 동남아 수출 시장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가축 행복농장 인증제가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 행복농장 인증제는 쾌적한 사육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도에 따르면 올해 40여 개 농가 인증 목표에 총 15개 시군 161개 농가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는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인 가축 행복농장 확산과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 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경쟁력을 갖춘 국산 감귤 품종을 개발 보급해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감귤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감귤연구단을 출범했습니다. 감귤연구단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이 단장을 맡고 감귤농협과 농업기술원, 산업체 등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유관기관과 품종 개발 및 보급 등 5개 공동 연구 과제를 통해 국산 감귤 품종의 보급률을 2029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